GPU 사용률은 100%로 5060의 성능을 완전히 끌어내고 있고요. CPU 온도는 80도 초반으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최소 프레임이 335, 하위 1%가 265프레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165Hz니까 프로브로 구동해도 165 우주방어는 무조건 가능한 성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대표입니다. 오늘은 모든 게이밍 노트북 중 다나와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RTX 5060이 탑재된 16인치 와이드 쿼드 HD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델명은 에이수스 터프 F16인데요 제가 쿠팡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이라 완전 날 것 그대로의 언박싱부터 세팅, 그리고 인기 게임 테스트까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휴대용 게이밍 노트북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영상 마지막에는 구매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주세요. 그럼 왜 이 노트북이 판매율 1위를 기록했는지 언박싱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배송이 왔어요. 박스에 칼로 개봉하지 마세요라고 적혀있네요. 노트북이 뭐 한두 푼도 아닌데 조심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손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그냥 칼로 개봉할 걸 그랬네요. 이렇게 바로 노트북이 담긴 본 박스가 나옵니다. 에이수스 터프 박스 디자인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똑같네요. 오랜만에 노트북 리뷰를 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 각 잡히고 정갈한 포장. 이 저가형 노트북에서는 보기 힘든 퀄리티예요. 바로 밑에는 이런 매뉴얼이 들어있는데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관만 할게요. 뭔가 안에 조기들이 몇 장 더 있어요. QR코드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보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왼쪽 부분을 열면 벽돌이 나옵니다. 전원 어댑터고요. 그래도 초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서 그런지 두께는 얇은 편이에요. 오른쪽 부분을 열면 전원 코드가 달랑 하나 들어있네요. 친환경 컨셉인지 비닐 포장도 없는데 좀 성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AS를 위해 이 박스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전체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화이트 장패드는 NGXT 제품으로 제가 본 화이트 장패드 중 가장 좋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화이트 데스크테리어 꾸미시는 분들에겐 필수템이며, 구매를 원하시면 첫 번째 고정 댓글 보시고 한 대표에게 문의해주세요. 그럼 이제 노트북을 꺼내보겠습니다. 무게는 2.2kg로 100만원대 16인치 RTX 5060 노트북 중 가장 가볍습니다. 이렇게 꺼냈고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하단에 은은하게 박힌 터프 로고가 멋지죠? 색상은 예거 그레이인데 아주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두께도 얇은 부분은 1.79mm로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꽤 얇은 편입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USB 3.2 A 타입 두 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환풍구가 멋진 모양으로 촘촘하게 뚫려 있습니다. 왼쪽 측면은 다양한 포트들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면 파워 연결 단자, 유선 랜 포트, HDMI 2.1, 그 옆에는 썬더볼트 4인데 이 가격대에 썬더볼트 4가 있는 유일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옆에는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포트 2.1을 겸하는 C타입 포트, USB 3.2 A 타입 하나, 마지막으로 오디오 잭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16인치 와이드 쿼드 HD 해상도 165 주사율을 지원하고 밝기도 400니트로 충분히 밝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이 뒷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을 열어보면 내부 모습은 생각보다 마감 처리가 아주 우수합니다. 히트싱크도 여러 개 배치되어 있고 빈 공간 없이 고르게 잘 설계된 느낌입니다. 하단에는 90Wc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비슷한 스펙의 다른 노트북 대비 가장 큰 용량을 자랑합니다. 여기 보이는 부분이 램 슬롯이에요. 총 2개가 있고요. 램 위에 은색판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라 램 발열을 퍼뜨려 식혀주는 얇은 방열판이자 CPU, GPU 같은 부품이 뿜어내는 전자파 간섭을 줄여주는 EMI 실드 역할도 하는데요. 이 은색판이 그 간섭을 줄여줘서 램이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서 램을 보호하면서 발열까지 잡아주는 얇은 방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M.2인데요. 보시면 전용 써멀 패드가 깔끔하게 붙어 있고요. 이 제품이 기본 500기가가 장착되어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M.2를 쏙 뺄 수 있게 해놨네요. 잘 만들었어요.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모델명이 안 적혀 있네요. 앞쪽에도 딱히 모델명이 없고, 이 안쪽에 뭔가 스티커 같은 게 또 있는 거 보니 안쪽에 적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나? 보입니다. SN5000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제품이고요. 순차 읽기 6000메가, 쓰기 4200메가 스펙의 QLC 방식 제품으로 가격은 약 49,000원 정도 하는 무난한 SSD입니다. 다만 500기가는 게임 3개 정도만 설치해도 용량이 꽉 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1TB
1테라 SSD M.2를 더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이 M.2 슬롯이 2개거든요. 바로 이곳에 M.2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M.2를 직접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브랜드에 따라 인식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윈도우는 설치되는데 게임 설치가 안 되는 오류라던가 탐색기를 켜면 간헐적으로 1테라를 인식 못해서 노트북이 멈추면서 탐색기가 무한 로딩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용량 추가를 원하시면 첫 번째 고정 댓글 보시고 한 대표에게 문의해주세요. 이번에는 램을 확인해 볼게요. 이 모델이 기본으로 16기가 램 하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어떤 램을 사용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봐서는 어디 램인지 확인되지 않네요. 나중에 보니 SK 램이더라고요. 이 노트북에 16기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전 16기가 램을 하나 더 장착해 32기가로 사용하겠습니다. 16기가 싱글램 하나를 끼고 사용한다는 것도 좀 마음에 걸려요. 마찬가지로 32기가로 램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면 첫 번째 고정 댓글 보시고 한 대표에게 문의해주세요. 이제 노트북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윈도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저도 처음 켜보는 거예요. 전원 버튼 지금 눌렀습니다. 에이수스 로그 바로 뜨고요. 어떤 키도 누르지 않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꽤 오랜 시간 로고가 떠있네요. 일부러 편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글자가 하나 떴고요. 검은 화면이 계속되네요. 오, 시모스 화면이 바로 떴어요. 벨키나 FE 같은 키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 뜨네요. 그럼 이제부터 윈도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설치 중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M.2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세로 고침을 이렇게 눌러도 뭐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는 시모스 화면에서 VMD 설정을 디세이블드로 바꿔주시면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윈도우 11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드라이버 설정이나 터프 노트북 관련 프로그램 등은 하나도 설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노트북 세팅을 마친 상태고요. 우선 엔비디아 앱을 설치했고요. 아머리 크리에이터 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GPU 모드는 제일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울티메이트로 놨고요. 노트북의 전반적인 작동 모드는 역시 제일 높은 터보 모드로 놨습니다. 이 상태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트북 뒷판을 열어서 진행한 업그레이드도 잘 인식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용량은 1.4테라로 추가한 1테라가 잘 인식되고 있고요. 램도 32기가로 추가한 16기가가 잘 인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트북 스펙을 좀 더 말씀드리면 CPU는 인텔 코어 i7 14650HX 무려 16코어 24스레드의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5060 최대 TGP 115W의 풀스펙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더 저렴한 RTX 4060 노트북들도 많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DLSS4를 지원하는 게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DLSS4를 활용했을 때는 4060 대비 무려 1.5배 이상 게임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메리트 없는 4060보다 RTX 5060을 선택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경쟁 모델 중 유일하게 미 국방부 환경 시험 표준 흔히 말하는 밀스펙 인증을 받은 노트북입니다. 제가 이 모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밀스펙이란 쉽게 말해 노트북을 극한의 환경에 놓고 충격, 진동, 고온, 저온, 습도 테스트까지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노트북은 데스크탑과 다르게 이동이 많고 외부 환경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 인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노트북 키보드 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특징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키면 보시는 것처럼 WASD 키에만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 4개의 키는 투명 키캡으로 되어 있어서 게이밍 키보드다운 포인트를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머리 크리에이트 아이콘 키를 누르면 바로 아머리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성능 모드 변경이나 세부 설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코파일럿 아이콘 키를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AI 비서 코파일럿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됩니다. 게이밍 전용 키와 AI 기능 키까지 확실히 요즘 노트북답게 차별화된 키보드 덱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대표 추천 노트북 주변기기 세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쿨링 패드 위에 올려놨는데요. 게임할 때 노트북 온도를 확실히 낮춰줍니다. 자세한 효과는 뒤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는 모니터를 연결했는데요. 쿼드 HD 해상도에 180주사율, 밝기는 무려 600니트의 아주 밝은 TCL 모니터인데요. 제가 노안이 빨리 와서 밝고 선명한 모니터를 쓰는데 확실히 글자도 잘 보이고 게임할 맛도 나더라고요. 노트북은 USB 포트가 좀 부족해서 USB 4포트 허브를 추가로 연결했고 빠른 다운로드를 위해 유선 램 포트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 패드입니다. 타건할 때 충격을 흡수해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타건감을 제공하고요. 엄청 큰 장패드보다 이 키보드 패드가 훨씬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메인 키보드는 유무선 8K 포링레이트를 지원하는 게이밍 키보드인데요. FPS 게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장비죠. 노트북 기본 키보드로 FPS 게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우스는 NGXT 유무선 초경량 게이밍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게임은 장비빨이에요. 헤드셋도
빠질 수 없죠. 스틸 시리즈 무선 헤드셋인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성능도 최상급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이동할 때는 요즘 무겁고 큰 외장하드 안 씁니다. 외장 SSD도 잘 안 써요. 손가락만한 외장 M.2 하나만 있으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 보신 모든 주변 기기는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옵션으로 같이 선택 가능합니다.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1이고요. 램은 32기가로 세팅했습니다. 마머리 크리에이트에서 GPU 모드는 울티메이트, 노트북 모드는 터보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온도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게이밍 노트북 전용 쿨링 패드를 사용했고, 쿨링 패드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온도 차이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욱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리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오리가 뭐냐고요? 바로 로스리스 스케일링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팀에서 7,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세팅은 저희가 다 해드리니 구매만 해놓으시고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이런 세팅을 국내 최초로 제공하는 곳은 한 대표뿐입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롤, FC 온라인, 메이플 스토리, 서든어택, 던전 앤 파이터, 스타, 마비노기 모바일, 카운터 스트라이크 2는 무조건 풀업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발로란트를 플레이했습니다. 오늘 테스트하는 모든 게임은 16인치의 해상도는 와이드 쿼드 HD입니다. 그래픽 품질 보시면 다 높음으로 풀업입니다. FPS 게임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MIN이라고 적혀있는 최소 프레임과 1%라고 적혀있는 하위 1% 프레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에서 제일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는 스킬을 계속 사용해 볼 거고요. 실제 데스매치에서는 지금 보이는 수치보다 약 30프레임 더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GPU 사용률은 100%로 5060의 성능을 완전히 끌어내고 있고요. CPU 온도는 80도 초반으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혹시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게이밍 노트북은 데스크탑과 다릅니다. 90도만 넘지 않으면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프레임이 335, 하위 1%가 265프레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165Hz니까 풀업으로 구동해도 165 우주방어는 무조건 가능한 성능입니다. 배그를 플레이했습니다. 고급 옵션 보시면 렌더링 크기는 100, 1인칭 시야는 최대, 3울트라 올메나 국민 옵션으로 놨습니다. 이번에도 FPS 게임이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위주로 보겠습니다. 하위 1%가 143이 나오고 있죠. 이 정도 성능이라면 게임 내 어떤 상황이 와도 끊김없이 아주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고요. CPU 온도도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를 플레이했습니다. DLSS는 품질에 놨고요. 그래픽 품질을 보시면 제일 높은 최상에 놨습니다. 풀업이에요. 이번에도 최소 프레임과 하위 1% 위주로 보겠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131, 하위 1%가 125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빡센 교전 상황에서도 하위 1% 프레임이 10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아주 훌륭하죠. GPU 사용률은 100%로 성능을 끝까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CPU 온도를 보시면 96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 테스트들은 전부 노트북 쿨링 패드를 사용했고 이번 테스트만 그냥 책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니 온도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거죠. 그럼 이번엔 다시 쿨링 패드를 사용해서 동일한 환경으로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지금 CPU 온도를 보시면 80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쿨링 패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9도 이상 낮아진 수치예요. 결국 공공장소에서는 게임을 잘 안 하실 테니 집에서 게임하실 때만이라도 쿨링 패드는 꼭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확실히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노트북 안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2를 플레이했습니다. DLSS는 품질에 놨고요. 텍스처 품질은 높음으로 다 풀업으로 설정했습니다. FPS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AVG라고 적혀있는 평균 프레임 위주로 보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83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훌륭하죠. 60프레임 이상만 안정적으로 유지해도 끊김없이 충분히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CPU 온도는 80도대를 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리를 적용해서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오리를 적용하고 플레이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슬러시 우측 숫자가 오리를 적용한 실시간 프레임이고요. 지금 실시간 프레임이 110에서 120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38%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페오액2 하실 때는 무조건 오리를 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리는 어떻게 켜냐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대표가 미리 다 세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로스트 아크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래픽 설정은 다 최상으로 놨고 카오스 상위 던전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평균 프레임 위주로 볼게요. 로스트 아크가 정말 고생한 게임인데요. 지금 보시면 평균 프레임이 점점 떨어져서 약 50프레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페오액2도 정말 고생한 게임인데 상대가 안 되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오리가 있죠. 오리 켜고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오리를 켜고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실시간 프레임은 73에서 83프레임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무려 36%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건 그래도 100프레임이 안 나오네요. 정말 로스트 아크가 얼마나 괴물 같은 게임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리를 켜고 70프레임대만 유지해줘도 게임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제 구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노트북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제품 보기를 클릭해서 쿠팡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쿠팡에서 구매하세요라고 안내드리는 이유는 쿠팡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쿠팡 안심케어 서비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에 150만원 보장 옵션을 선택했는데요. 노트북 제조사의 무상 AS는 기본적으로 1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쿠팡 안심케어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 구매한 지 1년이 지나서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그 영수증을 제출하는 즉시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50만원은 다음 고장 때 또 사용할 수 있고 고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별도로 보험사를 찾을 필요도 없고 노트북 구매 후 자동으로 롯데 손해보험에서 카톡으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런 서비스는 다른 쇼핑몰에서는 전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조금 싸게 산다 해도 1년 AS만 가능하지만 쿠팡에서는 안심케어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는 무조건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심케어도 받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윈도우 설치, 램 업그레이드, 저장 공간 업그레이드, 오리 세팅까지 영상에서 보신 그대로 모든 세팅이 완료된 상태로 받으셔서 전원만 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첫 번째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같은 라인업에서 14인치 모델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이 제품은 RTX 5060이 탑재된 노트북 중 다나와 인기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단 1.46k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성과 게임 성능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영상 하단에 제품 보기 버튼에 같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서구 마곡에 있는 한 대표 쇼룸에 오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노트북을 직접 보실 수 있으며 디테일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노트북도 문의 주시면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는 영상 첫 번째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 대표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도 다양한 소식과 할인 정보가 자주 올라오니까 잊지 말고 자주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